자, 한 주간의 업계 소식과 신제품 소식 정리해드리는 마티뉴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원 참치에서 펭수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참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캐릭터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CU에서 SNS 계정에다가 이런 글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포켓 CU에서 13일부터 한정 예약 판매할 거니 기대해. 요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니까 밑에 이런 게 달렸어요. EBS는 CU에게 자이언트팽 TV에 대한 저작물을 허가한 적이 없다. 요거는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다. 이 글이 나고 나서 이 원본 글을 지웠습니다. CU 측에서는. CU 측은 뭘 팔려 그랬느냐? 동원 펭수 남극 기획 제품의 한정판을 예매하고자 올린 것이다. 근데 이제 남극 펭귄 참치 저작권을 확보한 동원 측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요걸 팔려고 했던 거죠. 동원에서 나온 펭수 세트를 CU에서 그냥 예약을 받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원하고 CU하고는 협력이 됐겠죠. 왜냐하면 동원 제품을 CU에서 파니까 CU는 동원하고 요거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원하고 CU하고 진행된 거를 올렸는데 EBS에서 이거를 딱 올려버린 거죠. 이 정도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펭수 콜라보 제품이 GS에서 나오게 되니까 GS 담당자는 어떻겠어요? GS 담당자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겠죠. EBS 뭐 하는 겁니까? GS랑 콜라보 하기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중복 계약인가요? 이렇게 충분히 따질 수 있었겠죠. GS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EBS IP팀은 요걸 이렇게 엄근진하게 쓴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황상으로 보면은. CU와 GS는 지금 편의점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박빙을 겨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점포수도 거의 비슷하고 1위, 2위를 두고 완전히 불붙어가지고 싸우는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GS에서 펭수와 계약을 하고 콜라보 제품을 내는데 뭔가 CU에서도 저런 걸 냈다 그러면 GS 담당자 입장에서는 EBS에 따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따짐을 EBS가 받았으면은 저런 댓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황이죠. 여러분 요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매장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진열장에 널려있는 요 아이템 보시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편의점 같은 모습이죠. 진열되어 있는 상태라던가. 근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어디서 보던 마크죠. 랄라블라. 랄라블라가 GS 리테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드러그스토어 같은 개념이잖아요. 마치 올리브영과 같은 느낌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뭘 팔고 있죠? 안에서 이렇게 팔고 있죠. CU 옆에서. 원래는 이렇게 옆에 편의점을 똑같은 걸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랄라블라가 아니었고요. GS였으면은 아예 안 돼요. 편의점이 같은 브랜드든 경쟁 브랜드든 상관없이 50m, 100m 안에는 편의점을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접 출점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의 편의점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죠? 그냥 옆집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 거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매장을 펼쳐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는 이제 롯데슈퍼 델리 카페라는 겁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델리라고 붙였죠. 빵이라던가 간단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게 델리 매장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부분 보면은 그냥 마트죠. 여러분들이 흔히 가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마트 매대랑 똑같이 생겼죠. 요거는 델리샵이에요. 슈퍼마켓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요거를 이제 복합 매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컨셉이 뭉쳐져 있는 융복합 매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법의 규율을 살짝 피해가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형태의 매장은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대형 유통 마트 있잖아요. 차를 끌고 가서 큰 카트들을 끌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대형 마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더 고객이 살고 있는 골목상권, 더 가까운 곳, 출퇴근로에 있는 곳을 공략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유통업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대형마트로 오는 가족 중심 고객이 점점 떨어지고 1인 소비 계층이 늘어나고 다른 루트를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마트에 가는 고객도 많이 줄었고 집 앞에 있는 상권에서 거의 대부분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융복합 매장이라는 탈을 이용해가지고 골목 상권에 들어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올해 그런 매장들이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해외에서
핫했던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요거를 볼 때 오른쪽 사진은 신경을 안 쓰고 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왼쪽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왼쪽 사진에 대해서 설명만 드려도 오른쪽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은 파파이스에서 나온 새로운 치킨 버거예요. 이게 굉장히 핫했고 인기가 있었고 SNS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전역에 있는 파파이스 매장에 저 치킨 버거를 사려고 줄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줄을 서는 와중에 여러 가지 새치기라던가 대기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서 경찰이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치킨 버거를 사가지고 되팔이를 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내가 대신 구매를 해가지고 $2짜리 치킨 버거를 $20에 팔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다리는 와중에 새치기를 했다고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치킨 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나 왼쪽 사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저건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저런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얘네는 사람도 죽여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햄버거를 파는 매장에 방탄 유리가 설치가 됐고요. 교도소에서 전화를 하는 거의 그런 느낌이죠. 방문자가 전화를 하는, 여러분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가운데 유리를 두고 지금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방탄 유리를 깔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스케일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에 올해 트렌드 얘기 드릴 때 이런 레트로 제품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소개 드릴 제품들 레트로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오비라고 같은 거는 옛날 느낌으로 그 옛날 캐릭터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오비 맥주가 예전에는 두산그룹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산 게 아니죠. 지금은 이 인베브라는 곳 지분이 두산 지분보다 인베브의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베브가 그럼 어떤 회사냐? 맥주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나 편의점에서 뭐 4개 만원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맥주 다 보셨을 맥주예요. 이 AB 인베브란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맥주가 이런 맥주들입니다. 저거를 굳이 제가 브랜드를 얘기해드리지 않아도 맥주를 평소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가 여기서 유통하는 거라고 하시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오비 맥주가 외국 회사라고도 할 정도로 외국에 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오비 맥주에서 팔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이 맥주도 지금 오비 맥주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원래 오비 맥주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 거였냐면요. 진로 회사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미국계 쿠얼스라는 곳과 합작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근데 진로가 한때 굉장히 경영난을 많이 겪으면서 카스를 팔았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맥주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드렸고요. 이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는 곰 캐릭터가 있죠. 예전부터 야구 좋아하시던 분들은 두산 베어스가 원래는 오비 베어스라는 거 아셨을 겁니다. 오비 베어스였을 때도 구단 소속은 두산 소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두산 베어스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고 오비 베어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냐하면 오비라고 오비 맥주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소비재 브랜드를 앞서 내세우는 게 되게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이글스도 지금의 한화 이글스가 그때는 빙그레 이글스였거든요. 한화의 계열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리가 돼서 더 이상 빙그레와 한화는 접점이 없지만 이 빙그레 이글스였던 시절에도 한화의 계열사 같은 느낌이어서 빙그레라는 브랜드를 조금 앞쪽에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팀 이름을 빙그레 이글스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가 예전에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니까 에어프라이용 빵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품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생빵상회라고 해가지고 빵상 냉동 제품을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형태의 제품이래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제품이 나왔었어요. 에어프라이용 냉동 생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냉동 생지 제품은 있었지만 거의 매장이나 요런 쪽에다가 납품되는 5kg, 10kg, 20kg 벌크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포장으로 나와가지고 에어프라이어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쉽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빵 믹스나 쿠키 믹스들은 원래는 오븐 형태로 만들어졌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약간 1세대 형태의 베이킹 키트라면은 요런 냉동 생지는 이제 2세대 아니면 3세대 요런 새로운 시대의
생지 제품들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아까 오비 맥주랑 마찬가지로 요거 레트로 제품에 과자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스카치 캔디를.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살짝 짭짤한 느낌도 있는 버터스카치라는 맛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대충 이렇습니다. 크림, 버터, 설탕, 이런 소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캐러멜 소스랑 뭐가 틀리냐? 캐러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먼저 녹인 다음에 그거를 캐러멜화가 되게 갈색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때려넣고 한번 끓여가지고 졸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터스카치가 캐러멜 소스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나오는 편이 많고요. 대신에 그 연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흑당 같은 거나 저런 흑설탕을 많이 넣어준다. 이 스카치 캔디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겠죠? 외국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도 항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꼭 요거를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계산을 하던 거를 느껴가지고 평균 구입 연령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맛이 괜찮으면은 이제 사탕도 한번 노려볼 만한 크로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을 좋아하던 사람은 과자를 사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해서 과자를 또 사 먹은 사람들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이제 소속사로 있는 곳에 사장님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띠또님이 고생이 참 많다. 자, 그래서 금주의 마트니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뭐 재밌는 얘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색다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